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삶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특히 60대, 70대, 80대에 접어든 분들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도록 일본 노년내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선생님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이 전하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드는 것을 처음 경험합니다. 65세의 나도, 78세의 나도 처음 겪는 시간이죠. 80대, 9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수록 새로운 배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100세 이상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많은 분들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언젠가 삶의 전환점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와다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이죠. 50대까지는 직장과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60대부터는 그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 남은 인생이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현재를 즐기는 데 집중하세요. 행복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의 제약이 늘어난다고 한숨만 내쉬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집에만 머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동년배들과 대화하고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세요.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일상의 반경이 넓어지고 기분 전환이 됩니다. 혹시 혼자 나서는 것이 어색하다면 온라인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은 뇌를 자극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이 되면 근육량이 줄고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의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돈입니다. 하지만 와다 선생님은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쓰라고 조언합니다. 젊은 시절의 절약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몸이 쇠약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녀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기려다 자신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에게 가장 값진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돈은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며 이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시장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불안하다면 미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암에 걸릴까 불안하다면 좋은 병원을 알아두고
돈 문제가 걱정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비하면 막연한 불안감도 차차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큰 자녀를 계속 보살피려 하거나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에게서 독립해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80대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가 된 50대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인생까지 책임지려 하면 결국 부모 자신마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을 대신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유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한 추억을 쌓고 자녀에게는 정신적인 지혜를 남겨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힘들 때는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고독하게 지내는 것보다 기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젊은 시절 베풀었던 은혜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 심리적인 여유는 여러분 자신을 더욱 상냥하게 만들고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파할 것입니다. 건강관리 지나친 염려에서 벗어나세요. 지나친 건강검진과 약물 복용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작은 이상 수치에 불안해하며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다고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는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생각은 단순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절제하기보다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챙겨 먹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무심코 복용하는 약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수많은 약을 복용하며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의사와 상의해 복용을 멈추거나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을 먹고 오히려 몸이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떨리는 현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건강은 수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활기찬 상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마음입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처음 겪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와다 선생님은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면 얻는 것은 있어도 잃을 것은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그에게 유산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를 기억할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묘지를 크게 꾸미기보다 그 돈으로 모교에 장학기금을 내거나 사회에 기부하는 편이 어떨까요?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산을 남기기보다 지혜와 사랑을 남기는 것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결국 행복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세상과 소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100세까지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